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박상희 심리분석 전문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고 조민기 씨의 발인 조금 전인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진행이 된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인까지 모든 장례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게 참 가슴 아프게 가족들 입장에서는 특히 더더군다나 가슴 아픈 그런 그 사망이고 마지막 고인이 마지막 떠났기 때문에 이걸 뭐 널리 알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못 됐던 것 같고요. 예. 그 빈소에는 연예계 종사자들이나 또 방송국의 명예화환이 상당히 많이 와 있었고, 그러나 실제로 연예인들이 조문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예. 여기 조문 온 것 자체가 또 다른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오해되거나 그렇게 비추어지는 것에 대한 조금 뭐 걱정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왜 조문까지 안 가느냐라고 또 비판을 하는 그런 한 인사가 오늘 또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예. 기자들에게도 그냥 한 5분, 지금 나오는 저렇게 한 5분 정도 저 빈소 장면만 찍고 적극적인 취재는 하지 말아달라라고 유족들이 정중하게 부탁을 해서 기자들도 저렇게 지금 나오는 저 화면 정도만 찍고 그 구체적인 그 모습, 이 조문 모습이라든지 이런 취재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절충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자, 소장님, 그 여론도 좀 이 사망에 대한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조민기 씨가 그동안 배우로는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애도나 조문도 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굉장히 씁쓸하다. 조문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만만치 않게 있는 의견이 조민기 씨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다. 그러니까 두 번의 무책임한 선택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본인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라는 또 냉정한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성추행 폭로 때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을 사람들이 또 가족일 것 같은데요.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또 한 번 크게 상처를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자살 유가족들이 겪는 그 충격 때문인데요. 자살 유가족들은 본인들의 괴로움, 본인들이 이제 이별을 하기 어려운 어떤 가족으로서의 애정, 그리고 본인의 개인에 대한 어떤 충격 외에도 지금 조민기 씨의 가족은 사실은 대중의 싸늘한 시설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유가족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배우 조민기 씨가요,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지난 9일 사망을 했습니다. 오늘이 경찰 출동하는 그 날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 조민기 씨를 직접 본 이웃 주민들은 조민기 씨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민기 씨 마지막으로 본 게 일주일 전이라고. 애를 다녀있어요. 하루 여기까지 지켰더라고요. 나는 왜 조민기 씨를 많이 봤을 줄 알고 외부인이 보면 잘 모르지. 안 보이게 다 가지고. 네, 숨진 뒤에 결국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 6장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A4 용지 6장이기 때문에 분량이 적진 않은 거죠. 엄청 많죠. 예.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주된 내용은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그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또 지금 경찰에서 이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을지는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만 결국 최종적인 그런 그 처벌의 대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사가 중단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네. 배우 그 연예인분들도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가운데 맞습니다. 이 배우 정의루 씨가 추모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되는 게시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정의루 씨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영어 문구를 올리고 또 검정색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게 정의루 씨가 조민기 씨 생전에 함께 드라마도 했고 또 상황이 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조민기
조민기 씨를 추모하는 글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추측이 있었고요. 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정유럽 씨가 그 후에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또 그 후에 뭐 별도의 뭐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 해명을 하지도 않은 상태인데요. 네티즌들은 이 글이 조민기 씨에 대한 추모 글이라는 그런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유아인 씨는 지난 9일 SNS에 화형 장면이 나오는 영상을 올려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 그건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유아인 씨나 뭐 나름대로 SNS에 본인의 소신을 올리는 것은 유명하죠. 네. 대중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해도 유아인 씨는 사실 개의치 않는다라는 반응을 내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44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가는데 그 영상이 이제 화형식 영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녀 사냥, 화형식 이런 게 이제 연상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민기 씨의 죽음이 마녀 사냥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네티즌 간에 이제 가봉론 을박이 벌어지기는 했는데 유아인 씨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 그렇게 특정인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마녀 사냥을 하지 말자라는 어떤 뉘앙스 혹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올린 건데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공인인데 이런 영상 하나가 얼마나 파급력이 센지를 모르고 올리는 것이냐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조민기 씨의 죽음을 두고 이 죽음의 책임을 이 미투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미투 본질이 훼손될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안 그래도 이 피해자들은 사실상 죄책감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폭로를 하기 전에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일어났나? 굉장히 그 죄책감의 화살을 본인한테로 쌓아두는데 미투 폭로를 하면서는 이제 용기를 내서 그 죄책감이 내 탓이 아니었어라고 얘기하고 가해한 사람의 잘못이야라고 이제 다시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던져줬는데 이런 이제 결론이 내고 나면 당신들 때문에 죽은 거잖아라는 이제 또 한 번의 비난에 직면하다 보니까 다시 역시 내 탓이야. 내가 큰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다시 또 비난의 화살이 죄책감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더 두 번의 충격과 더 큰 죄책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절대로 2차 가해를 행하거나 죄책감을 주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미투의 본질,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 미투의 본질을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네. 뭐 제자로서 뭐 조민기 교수에 대한 뭐 불만도 있었겠지만 또 돌이켜보면 좋았던 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죄책감에 시달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말 한마디라도 그 좀 잘 이렇게 상처가 되는 말은 안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너무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는데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민기 교수의 죽음이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이것이 정말 학생들의 잘못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성적으로 숙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발인이 있었는데 유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던 배우 김혜선 씨가 결국 파산 절차 진행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네요. 예,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빚이 23억 원에 달한다. 이제 그런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온 김혜선 씨가 2004년에 사업가하고 재혼했었는데 2005년 만에 이혼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가 이 전 남편의 사업 과정에서 남편이 외국에 투자하면서 빚을 17억 원이나 졌다고 합니다. 사업하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종종 생기는데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빚을 떠안아주면 딸의 양육권과 친권을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빚을 떠안았다.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또 김혜선 씨가 이런 거 어떻게 좀 만회해 보려고 또 다른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또 사기를 당했다라고 김혜선 씨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지금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금도 잘 내지 못해서 세금도 체납되는 그런 것들이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김혜선 씨가 예전에 어디 한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많은 빚 때문에 그 변호사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부탁하기도 했다. 또 이자만 1,600만 원씩 매달 나와오는 경우가 있고 지급일에서 하루만 늦어도 전화나 문자가 100통씩 오고 새벽에 문자가 오고 지금은 이렇게 금지됐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좀 용인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간이 쪼그라들다 못해 타들어갈 정도였다. 뭐 이런 이야기 토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혜선 씨 지금 내용을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돈을 갚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원래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4억 7천만 원이라고 발표됐는데요. 예. 원래는 14억 원을 못 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10억 원은 이제 늦게라도 납부를 했고 예. 남은 게 이제 4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세금도 못 내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내고 있는. 많이 냈네요, 네. 상황보다. 예. 네. 그리고 또 기타 다른 채무 같은 경우에도 회생을 신청했다가 잘 진행이 안 되니까 결국 그걸 철회하고 파산으로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원래의 채권자들을 만나서 설득 작업을 하면서 다시 예. 파산이 아닌 회생 절차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들도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호적인 여론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전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 전 남편의 채무를 떠안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구체적인 정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만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를 키우고 있던 그 엄마가 예.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다 가져오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그 조건으로 이렇게 채무를 떠안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상대방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굉장히 전략을 잘 수립해가지고 예. 잘 진행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혼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엄마 쪽에서 양육권을 많이 갖는데 남편의 이 채무까지 다 떠안았다는 거는 사실은 김혜선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애를 또 이렇게 좀 이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혼 소송이 좀 길어지면 예. 자녀들이 받는 충격과 스트레스가 더욱더 커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혹시라도 김혜선 씨도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짐작할 수 있겠죠. 예. 이혼만 해도 참 슬픈 일인데 맞습니다. 2중 3중으로 계속 고통을 부담하셨던 것 같은데요. 김혜선 씨는 이 사업을 하던 전 남편이 끊임없이 돈을 요구해서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고 이전에 고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김혜선 씨의 인터뷰 영상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를 의지하면서 계속 돈을 갖다 쓰는데 돈을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러 명을 데리고 제 방송국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네, 매니저, 코디 다 핸드폰을 뺐고 연락을 못하게 너 왜 돈을 안 주느냐 이렇게 해서 돈이 없고 아이돌도 키워야 되니까 미뤄줄 수가 없고 지금 당분간 정말 줄 수가 없다.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흉기를 휘둘렀어요. 네, 김혜선 씨뿐 아니라 예. 저희가 이제 파산을 신청한 연예인들 소식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 체불 논란과 그렇죠. 부도 끝에 결국 파산까지 신청했었던 이 심영래 씨의 인터뷰 장면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사람이 악재가 한번 끼면 계속 악재가 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 보면은 아무리 내가 국민들 위해서 많은 웃음을 주고 네. 우리나라 영화를 위해서 수출에 앞장서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신진 1호로 선정돼도 그 한 방에 그런 게 다 날아가니까는 소용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파산을 신청하는 연예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연예인들 파산 소식이 자주 들리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이 본인의 브랜드를 건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이 사업이 잘 예상보다 안 돼서 파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김혜선 씨 얘기하신 대로 사실 이 가족들 때문에 파산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은하 씨도 아버지의 빚 보증 때문에 도산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박보검 씨도 사실은 부인의 사업 실패로 이렇게 스타가 되기 전에 이미 파산했다고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 윤정수 씨도 이제 심영래 씨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했는데 대중의 이미지를 사실상 이제 먹고 산다는 대중 연예인들이 이렇게 파산을 했을 경우에 2중, 3중의 마음의 상처를 얻고 고통을 안고 살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이제 화면을 통해서 친근한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다 하는 거에 물론 이제 돈은 최대한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